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우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한 가지를 발표했잖아요.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유아동, 전자기기, 생활화학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80가지를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5월 16일 날 정말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5월 19일 날 정말 기습적으로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철회는 되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언제 또 다시 이걸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정말 혹시나 만약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철회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도대체 해외 구매 대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망할까? 아니면 이전보다 좀 복잡하고 힘들어질까? 그것도 아니면 진입장벽이 높아질까?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법안이 진행이 되었다면 진짜 망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발의되기 이전과 이후가 생각보다 크게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포함되면서 굉장히 부각됐던 항목이 80가지, 이게 유아동 제품 34가지, 전기생활용품 34가지, 그리고 화학제품 12가지, 이렇게 해서 총 80가지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이라서 굉장히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발표된 내용을 제가 이미지를 띄워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바로 정부에서 발표했던 해외 직구 차단 대상 품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항목을 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미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하셨다, 잘 배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뭐가 바뀐 게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해외 구매 대행을 했던 입장에서 그다지 의미 있는 발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목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가장 위쪽에는 어린이 제품 34개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쭉 품목이 나와 있는데, 원래 우리 해외 구매 대행은 이 품목에 대해서 판매를 전체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린이 제품 34개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면 전기 생활용품 34개와 생활화학 제품 12개가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생활화학 제품 12개 항목 보시면 우리 이런 거 팔고 있었나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얘네들도 안 팔거든요. 못 파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 얘네들 못 팔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이 전기 생활용품 34가지 요 항목들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 중에서 좀 혼란스러워 하셨던 부분들 이런 거예요. 교류전원 전기 찜질기, 발 보온기 이런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발 보온기 같은 경우 우리 220V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은 원래 판매가 불가능했었어요. 이거 원래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USB 타입으로 충전하는 애들은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래 콘센트 꽂는 애들은 못 팔았다. 그리고 일반 조명 기구 이 부분 항목 들어간 거랑 안전기 및 램프 제어 장치 들어간 것들이었는데,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기 및 램프 제어 장치에 들어가 있는 거 못 팔았었고요. 일반 조명 기구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들이 좀 갈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 조명 기구 같은 경우도 판매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보조 배터리가 있었어요. 보조 배터리. 우리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보조 배터리 원래 구매 대행으로 판매 불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 판매할 수 없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매 대행으로는 어차피 판매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발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별로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피해가 간다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직구 금지를 하면서 우리가 판매는 안 하지만 구매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항목, 이 어린이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머님들이 이런 제품들 직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옷도 그렇고 이런저런 용품들, 유모차 이런 것들도 다 직구해서 썼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사니까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실제 구매하지 못하게, 직구를 못하게 막아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사설 수집업체 같은 경우들은 제품에 대한 부품을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직구로 사들여 와서 수리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올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들은 이제 국내에서 비싼 제품들을 사야 하네?
라는 그런 피해를 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완제품 관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완제품까지 직구 금지를 시키겠다라는 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까지 돼버리면 중국을 떠나서 뭐 미국, 일본, 유럽 이런 곳에서 만든 전자제품, 완제품을 직구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역 전쟁급이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 직구 못하게 막아버린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들 직구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이런 데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제품들을 실제 한국에서 쓰던 사람들이 뭐 제품이 뭐 불타버리거나 폭발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지시킬 수 있겠죠. 캐시 받아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원래 못 팔던 것들 이외에 추가된 게 뭐 별로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해외 구매 대행이랑 별 상관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게 진짜 정말 발의가 되었다면 이전보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정말 힘들고 복잡해졌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법안의 발의로 인해서 이 몰랐던 상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진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거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조금은 더 줄어들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봐왔던 마진 구조에서는 약간의 손해는 볼 수 있다. 불이익이 약간은 생길 수 있다. 아무래도 뭐 상품들이 판매할 수 있는 가짓수가 줄다 보면 이 줄어든 항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판매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만큼 경쟁이 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정말 세상에는 판매하려면 판매할 제품들이 진짜 많고 널리고 널렸단 말이에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예전부터 가격 경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도 하고, 내 상품을 일단 노출시켜서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최대한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됐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막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완제품 자체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라는 가정이 붙어야 이것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대량 등록이나 반자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제품을 올리다 보니까 이거를 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막 그냥 올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진입장벽은 조금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저처럼 수동으로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일단 골라서 올리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내가 올리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팔아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잘 골라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저처럼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의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직구금지 이 법안이 수동으로 올리는 분들한테 크게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원래 안 되던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 가지가 추가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해외 구매 대행은 정말 제대로 진행하시려면 진입장벽 자체가 원래 낮지가 않아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왜 더 그러냐면 상품을 소싱하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다시 만드는 이 디자인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제품을 판매하려면 마케팅 관련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나중에 CS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능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능력치가 필요한 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에요. 이 모든 걸 정말 제대로 갖췄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효과가 정말 나올 거고, 돈을 버실 거고,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규모로 구매 대행을 운영하시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생각하시고 해봐야지라고 하면 정말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정말 누구나 다 시작을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원래 해외 구매 대행은 진입장벽이 절대 낮지가 않았어요. 정말 낮아 보이지만 제대로 하시려면 절대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뭐 카페에서도 그렇고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이 뉴스를 보시고 저한테 구매 대행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저 이제 시작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길래 얘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